무릎은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사용량이 많은 부위 가운데 한 군데입니다. 그만큼 빨리 닳고 또 빨리 낡기도 하는데요. 우리 집 주치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릎 질환을 한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수월 한방병원 김세현 진료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원한방병원 진료원장 김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패널 두 사람에게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체 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긴장돼요. 너무 긴장돼요. 자, 인체 뼈는 과연 모두 몇 네.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 인체의 뼈는 모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 여러분 네. 제가 또 명색이 경력직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인체의 뼈는 모두 206개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206개. 네. 그래요? 저는 어제 축구 좀 하다가 갈비뼈는 싹 나갔으니까 5개? 205개네. 농담이고요. 206개 맞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분 다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인체의 뼈는 모두 206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뼈와 뼈 사이를 잇는 그 관절이 있잖아요. 네. 네. 관절이 100개가 넘는 관절이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또 무릎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맞아요.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 겨울철에 무릎을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이 참 많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계절 중에 특히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로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하고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어 관절과 근육들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네. 또한 춥다 보니 바깥 활동을 비롯한 몸을 움직이는 행동들을 다른 계절에 비해 덜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도 뻑뻑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겨울철에는 작은 충격에도 무릎 통증이 쉽게 생기죠. 사실 무릎이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부위면서도 네. 우리 체중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이 튼튼해야지 우리 삶이 아주 편하다는 뜻일 텐데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 친구인가요? 무릎은 대퇴골, 경골, 슬개골이 연결된 우리 몸에서 생김새가 가장 복잡한 관절로 체중을 지탱하고 걷기, 뛰기, 앉기 같은 모든 움직임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지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절입니다. 네. 그만큼 온갖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네. 하지만 또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원장님,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일단 무릎 관절이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은 대퇴골, 경골, 슬개골로 이루어진 관절로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 대퇴골과 슬개골 사이에 있는 대퇴활차연골, 그리고 슬개골 연골, 대퇴골과 경골을 이어주는 내외측 측부인대, 그리고 전방, 후방 십자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 쓰이는 부위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오해도 많은 그런 부위가 바로 무릎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부터 해서 연골 손상, 인대 파열까지 이 무릎 관련 질환이 과장님 아주 다양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복잡한 구조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퇴행성 무릎관절염, 슬개골 연골 연화증, 무릎 점액낭염, 반월상 연골 손상, 네. 십자인대 측부인대 등의 인대 파열,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질환들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이 듣게 되는 게 바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인데 네. 말 그대로 무릎 관절의 연골이 이제 퇴행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질환인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무릎 관절의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무릎 통증, 관절 변형, 운동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아주 흔한 관절 질환인데요. 주로 중노년층에서 발생하며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초기 치료를 놓치거나 상태를 방치하여 점차 진행하게 되면 중기 및 말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무릎 통증이 활동 시에 증가하였다가 휴식을 취했을 때 점차 완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했다가 움직이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로 무릎 주위에 부종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계속해서 진행했을 때는 다리가 O자 형태로 휘어지는 내반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네. 80% 선생님들이 네.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증상을 보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병원에서 어떤 진단 과정을 거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연골이나 인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뼈만 네.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들고 네. 네. 원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의 주된 검사법인 엑스레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소견으로는 병의 진행에 따라서 관절 간격이 감소하고 골격이 형성되고요. 연골하골이 경화되는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MRI 검사를 통해 연골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다른 염증성 관절염, 즉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감별하기 위해 관절의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증상과 진단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행성 슬관절염이죠. 예. 이거 한방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보통 한방적으로는 침 치료로 무릎 주변 연골이나 인대, 근육, 경혈을 자극해 혈류를 개선시키며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뜸 치료로는 관절면에 온열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봉약침 치료로는 염증이 있는 관절 부위에 한약 성분을 분리 추출하여 만든 봉약침액을 주입하여 소염 진통 그리고 조직 회복을 촉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부항요법으로는 무릎 주변 근육 긴장 완화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추나요법으로는 신체 불균형에 의한 과한 무릎 하중을 줄여주기 위해 관절 교정, 체형 교정, 그리고 근육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한약 치료로는 체질에 맞는 처방으로 염증을 완화시키며 연골 보호, 전신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약재로는 우슬, 독활, 당귀 등이 있습니다. 이 퇴행성 슬관절염, 그러니까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다양하게 알려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 어떤 치료든 간에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방하고 양방이죠. 네. 한양방 협진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침도 놓아주셨다가 주사도 놓아주셨다가 제 경험이 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 퇴행성 슬관절염에도 이게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도수 치료는 무릎 주변 근육이나 인대를 이완시켜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염 악화를 막기 위해 근력 강화 목적의 운동 치료를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체해 충격파는 염증 및 부종이 있는 조직에 음파를 전달하여 미세 손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혈액량 증가, 신생혈관 생성, 소염 진통,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그 비수술적인 치료로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이 한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재활 방법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한방적으로는 수술 부위의 주변의 혈류를 개선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회복을 촉진하는 침, 약침, 뜸, 부항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네. 혈액순환 및 염증 억제, 자가 회복력 강화, 붓기를 개선시키는 한약 처방을 받게 됩니다. 또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시키며 무릎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재활 운동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도를 도와드립니다. 양방 치료로는 무릎 가동 범위 회복,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 이완, 재활 중반 이후부터는 보행 및 근육 강화 훈련을 하는 도수 재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의 점진적 회복,
즉 무릎 굴곡 최대 140도 목표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일명 꺾기 치료인 CPM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퇴행성 슬 관절염이 이제 보통은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네. 걸리는 질환인데, 근데 또 이게 나이가 젊다고 해서 무릎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태욱 씨도 그렇고, 산증인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 무릎이 안 좋은데 네. 최근에 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 주된 증상이 뭘까요? 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말 그대로 슬개골 뒤쪽에 자리에 있는 슬개골 연골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주된 증상으로 무릎 앞쪽에 통증이 생기는데요.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기, 장시간 앉았다 일어났을 때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뚝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생기고요.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장기간 지속될 시 무릎 앞쪽의 붓기와 열감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이제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게 되면은 절로 이제 네. 곡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오늘 주제인 그 퇴행성 슬 관절염부터 슬개골 연골 연화증까지 남 얘기 같지 않은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뚝뚝 소리도 나고 저도 오늘 이 시간 좀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슬개골 연골 연화증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외상을 들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스포츠 손상 등으로 무릎 앞쪽에 강한 충격이 있었을 시 생길 수 있고요. 네. 스키,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반복적인 무릎 사용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가부좌 자세를 많이 하게 되면은 생길 수 있고요. 허벅지 앞쪽과 뒤쪽의 근육의 균형이 깨져서 슬개골의 압박이 증가할 때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 특히 하이힐 착용을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흔한 질환입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저야말로 좀 걱정입니다. 이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게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할 거고 주말에도 축구를 할 거거든요. 그만 좀 하세요. 무릎을 위해서. 관절아 미안해.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죠. 우리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침, 뜸, 부항으로 무릎 주변 혈류를 개선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기혈 순환을 촉진으로 회복력 강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침 치료는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을 재생시키는 성분을 무릎 관절에 직접적으로 주입하여 염증을 완화시키고 연골 회복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봉침 치료는 봉톡 성분으로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염증을 억제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한약 치료는 보통 관절 연골의 탄성을 회복시키고 기혈 순환 개선시키고 약해진 연골을 강화시키는 처방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퇴사독은 햄스트링 강화 훈련으로 무릎 안정성을 확보시키며 슬개골 압박 감소를 목표로 운동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다양한 무릎 질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사실 건강 365 9년차 경력직인 저에게도 굉장히 오. 생소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 점액낭염. 이게 어. 대체 무슨 질환이죠? 네, 무릎 점액낭염이란 무릎 관절의 움직임에 있어서 구조물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점액낭들의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네. 주로 해당 점액낭 부위에 부종, 열감, 통증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허허.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무릎이라는 부위가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이 외상과 염증에도 많이 취약한 부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릎 점액낭염.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무릎 점액낭염의 원인은 네. 첫 번째로 반복적인 압박 그리고 마찰인데요. 특히 장시간 무릎을 바닥에 대고 작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축구와 같은 스포츠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무릎을 강하게 부딪히는 외상이나 반복적인 작은 충격이 누적되어도 생기게 되고요. 세 번째로
무릎 상처를 통해 세균이 저맥낭에 침투하게 되면은 감염성 저맥낭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발열, 고름, 심한 붓기가 동반되는 전신 감염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에 많은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지금 그 원인 가운데 이제 반복적인 압박, 축구 같은 스포츠를 들었는데, 예, 태욱 씨도 들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자, 무릎 점액낭염, 한방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네. 한방적 치료로는 염증이 있는 저맥낭, 주위 소염 진통, 혈류 개선을 목적으로 침, 뜸, 부항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급성 염증을 완화시키며 진통작용을 도와주는 약침 치료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약 처방은 소염 진통, 기혈순환 개선 목적으로 처방을 주로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릎 꿇기 그리고 쪼그려 앉기, 바닥에 엎드려 작업하는 등의 이런 행동들을 생활 습관을 교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양방 치료로는 일명 냉각 치료라고 부르는 크라이오테라피를 먼저 고려할 수 있는데요. 크라이오테라피는 신경 자극을 줄여 통증을 완화시키고 붓기를 삭히며 염증을 억제시키는 치료입니다. 급성기 이후에 부종 완화 이후 조직 회복을 촉진시키며 만성 통증을 관리하는 체외 충격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태욱 씨는 네. 어떤 게 좀 본인 질환인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1년 전에 무릎을 다쳤었는데 네네. 그때 그냥 방치했다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다시 무릎이 아파서 지금 어.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다. 그러면 방치하면 안 되고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한방 치료를 통하여 약 한 달간의 경과를 보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저는 1년 넘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아프신 분들은 빨리 병원 가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한방하고 양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사실 가장 좋은 치료는 뭐니 해도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전하는 신호를 잘 파악해서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무릎 질환 예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무릎 질환의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만은 무릎 하중을 증가시키는데요. 체중이 1kg 증가할 시 무릎 관절은 약 3kg에서 5kg 정도의 무게를 더 견뎌야 하므로 네. 체중 관리가 필수적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인데요. 구체적인 운동법은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스쿼트, 무릎을 펴고 앉아 무릎 뒤에 수건을 말아 넣은 뒤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주어 네. 오금이 바닥면을 누르게 하는 운동인 쿼드 세팅을 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관절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칭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무릎 보호대, 온찜질 등을 수시로 하여서 관절 보온을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가부좌 등 자세를 피하여 자세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많이 낮다 보니까 날이 추워서 몸을 우리가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칭도 부족하고 운동도 부족하기 쉬운데 평소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꼭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원장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버팀목인 무릎, 잘못된 자세와 관절의 퇴행 등의 원인으로 젊은 분들부터 시작해 70대 이상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무릎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절한 체중 관리와 무릎 주위 근육 강화 운동, 바닥에 앉기 대신 의자에 앉는 습관 들이기 등으로 무릎 관절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시고 만약 이미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병원에서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며 생활 습관에 관련된 조언을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을 좀 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릎 관절의 통증은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무릎 관절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했던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수월 한방병원 김세현 진료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널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